지난 2004년 쓰레기만두 파동을 겪으며 무책임한 언론 보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도하며 피해자들이 목숨까지 잃기도 했지만 정작 언론사들은 큰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당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지는 않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포털뉴스 및 모바일 컨텐츠 생태계가 확대되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보도에 의한 피해자 구제 관련 논의 빈도 역시 잦아졌는데요. 특히 이번 21대 국회에서 언론중재법과 징벌적 배상제도가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무엇이고 왜 논쟁이 되는 것일까요? 우선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법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실제 입은 손해만큼 배상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이죠. 다른 하나는 피해자가 당한 실질적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형벌 차원에서 배상하라 요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최근 여당 국회의원들은 물론 행정부까지 징벌배상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가령 법무부는 2020년 9월 손해의 5배 이내 징벌배상을 담은 상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고 여당 역시 징벌배상이 포함된 법률안을 6대 민생법안에 묶어 처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단체들은 이에 강하게 반대하지만 국민 여론상 작게는 62%, 많게는 81%가 이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미 모욕죄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등이 있기 때문에 징벌적 배상이 도입될 경우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의견 역시 있는데요. 따라서 기존의 형사상 명예훼손 및 모욕죄를 폐지하고 전략적 봉쇄소송을 금지하는 법률안의 제정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언론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한편 반대 측에서는 현재 언론에 오보가 드러나도 소송을 걸지 않으면 기사를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게다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배상액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높이고 언론에게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요구하기 위한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흑백 논리로 이번 이슈를 바라보기보다는 이른의 논쟁 뒤편에 있는 모호한 쟁점들을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첫 번째, 징벌적 배상 도입 이후 통념과 달리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대기업 사주들이 주도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연장선상에서 두 번째, 언론사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 역시 위축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법안이 역으로 시민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피해를 입증할 책임의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기존에는 보도의 공익성이 있고 사실이라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처벌받지 않았지만 정청래 의원이 지난 6월에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따르면 악의가 없다는 사실도 입증해야 합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언론의 무분별하고 부정확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개인들이 늘어나자 지난해부터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을 통해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을 물으려는 흐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이 피해자에 대한 배상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 역시 확대되고 있고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 역시 워낙 낮다 보니 이를 지지하는 국민 여론의 비율도 상당히 높죠. 다만 입법 과정에서 이중처벌의 가능성이나 표현의 자유 축소와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